일단은 13 시나리오 문서에서 시나리오 1번을 볼게요. 시나리오 1번. 13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1번을 시트를 보면 되겠고, 자, 시나리오 관리자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이름 정의를 먼저 해줘요. 이름 정의 해준 내용이 이제 정의된 이름이 이렇게 요약 보고서에서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셀 이름 정의 B18셀은 세율로 정의하고, G7셀은 소개 1월로 정의하고, G12셀은 소개 2월로 정의하고, G16셀은 소개 3월로 각각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름 정의 먼저 해볼게요. 일단 B18셀 여기죠. 여기 먼저 무엇으로? 세율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18셀 클릭하고 수식 탭을 가셔가지고 여기서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로 가는 거죠. 이름 정리하고 싶은 셀을 클릭하고 수식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로 가셔가지고 이름 정의로 가보니까 이름에 세율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요. 마침 나는 요 B18셀 갖다 세율로 이렇게 정의할 건데 마침 세율로 입력해놨어요. 그러면 세율 말고 다른 이름을 정의할 거라면 그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 지금 세율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세율로 입력되어 있다라는 거는 요 셀 갖다 세율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확인 단추를 눌러서 이제 B18셀을 세율로 정의한 거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어디요? G7셀 클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름을 이제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소개 G7셀은 소개 1월로 정해요. 그 주어진 내용대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름 소개 1월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고, G11셀은 소개 2월로, 그러니까 G11셀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서 소개 2월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G16셀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것도 정의,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 3월로 각각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의한 이름이 앞으로 만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될 거다 이거죠. 이제 이름 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가는 거죠.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자, 데이터 탭 보면은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요.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 점점점 눌러서요. 추가 점점점을 눌러서 이런 시나리오 이름은 이제 추가를 눌러주니까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나오고, 시나리오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데 시나리오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1번은 이름은 세율 인상이에요. 이름 세율 인상으로 놓고, 세율 인상으로 놓고, 그럼 변경셀은 어디가 되는 거야? 변경셀은 여기가 되는 거죠. B18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변동해 보았을 때 막 바뀌었었죠. 변경셀은 B18셀 잡아주면 되겠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눌러주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걸 얼마로 변경시켜 볼 거냐. 현재 이제 요게 이제 12%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잠깐 최소 누르고, 예, 닫기 누르고 다시 이제 여기 12%로 돌려놓고 이렇게 할게요. 원래 12%였죠. 다시 들어가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제 세율 인상으로 놓고, 변경셀은 B18셀 잡아주고 확인.
그럼 D18셀이라는 값을 갖다가 얼마로 변경을 걸 거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1은 세율을 얼마 15%로 변경해 보는 거죠. 15%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15% 이렇게 입력하고 퍼센트를 꼭 입력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0.15라고 써주셔도 되고 0.15 확인 눌러서 이제 세율 인상 시나리오를 등록했고, 그러면 또 추가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세율 인하 신호를 갖다가 세율 인하 시나리오를 추가하겠다 이거죠. 그 변경셀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변경셀로 삼았던 D18셀이 그대로 잡혀있죠. 이대로 놓고 확인 눌러도 돼요. 그냥 다시 잡아도 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마찬가지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겠죠. 이거는 얼마로 변경시켜 보는 거야? 12%를 갖다가 9%로 이제 인하를 시켜보는 거죠. 9%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 그래서 세율 인상 시나리오와 세율 인하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제 추가를 했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가된 시나리오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요약 점점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 점점점을 클릭하고 들어가요. 요약 점점점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자, 보고서는 이제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죠. 시나리오 요약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시나리오 피벗 탭을 보고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나리오 요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이런 그 문구가 나와 있고, 당구장 표시해 놓고 나와 있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고서 종종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을 합니다.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고 결과셀 이제 G7셀이 잡혀있는데 G7셀을 비롯해서 3개의 결과셀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 3개의 결과셀은 바로 뭐냐면 G7셀 다시 잡았고 쉼표하고 그 다음에 G12셀 쉼표하고 G16셀 3개 셀을 갖다 쉼표로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결과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표와 다른 점은 여러 개, 2개 이상의 결과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 결과셀과 여러 개의 그 변동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결과셀 가지고 분석해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결과셀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1번 시트의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하면서 결과가 나왔죠. 자, 아까 보셨던 결과 시트랑 어때요?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현재 값은 12%이고 그랬을 때 속에 1월, 2월의 내용이 이제 요 상태이고 요게 15%로 인상되었을 때 또한 9%로 인하되었을 때 요 내용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기 전에 정의하셨던 셀의 이름이 이렇게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어준 순서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띄워드리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도 요 똑같은 내용 이제 공유해드리죠. 지금 단톡방에 하나 올라갔죠. 이미지 하나 올라갔는데 걔가 바로 얘죠. 자, 순서를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처음에 뭘 해주는 거죠? 이름 정의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름 정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 알맞게 다 해준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가셔가지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고 변경셀을 알맞게 입력한 다음에 변경셀을 이렇게 알맞게 설정해준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변경셀의 값을 얼마로 변경할 것인지를
입력해달라고 나오죠. 그 값을 얼마로 변경할 것인지를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고, 일단 3에서 5번 과정, 3번부터 5번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세 번째 시나리오 등록해달라고 나온다면은 역시 이제 한 번 더 반복해가지고 세 번째 시나리오를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한 내용만큼 시나리오를 등록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모두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등록한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을 클릭하면 이제 보고서를 뭘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오겠죠. 그 보고서가 여기서 뭐예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에 결과셀을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요 내용이죠. 바로 이제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오 라고 될 수도 있고, 여기 바로 뒤에 위치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제시한 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처럼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를 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뒤에 뒤쪽에 오른쪽에 위치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주시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마지막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트 위치를 꼭 이렇게 확인해주시고 거기 맞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트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앞에다 위치 시켜달라는 거니까 그대로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앞에 들어간 거 맞죠? 뒤로 가라고 했다면 이거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식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일은 없는데, 여기 보면 파일이 여기 이제 잘못 정의된 이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 관리자 가셔가지고 잘못 정의되었던 여기 값에 오류 메시지가 나왔던 애들을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다시 정의해 주시는 거죠.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잘못 정의된 애들 다 지워준 다음에 다시 정의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이제 뭐냐면 여기죠. A 13셀부터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A 13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거기가 마진율 이렇게 입력돼 있죠. 마진율로 이렇게 마진율을 정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난 마침 얘를 갖다가 A 13셀을 마진율로 정의할 거야. 그럼 마진율 이렇게 그대로 놓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죠. 딱 마진율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정의하셔야 된다면 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B 13셀도 또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보면은 할인율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마침 나는 요 셀을 갖다가 할인율로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할인율 그대로 놓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거하고 또 어디를 또 정의하셔야 될까요? 보니까 F10 셀의 이름은 이익금액 합계로 정의하고 A13셀의 이름은 정의했고, 그죠? E10 셀의 이름이 이제 판매금액 합계로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자, E10 셀 클릭하고 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번엔 이제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 이름이 이제 E10 셀의 이름은 판매금액 합계, 그죠? 판매금액 합계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름 정의가 된 거고, F10 셀도 또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다 또 뭐요? 여기다 이제 이익금액 합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 정의를 이렇게 알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는 거죠.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를 누르세요. 추가 눌러서 이제 시나리오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즉 어떤 시나리오냐면 마진율과 할인율이 변동이 되었을 때 여기 이제 그 이익 금액 합계하고 판매 금액 합계가 각각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보고 싶다 이거죠. 이 두 개가 변동되었을 때 이 두 개가 이 결과들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분석해보자 이거고요. 얘네들이 바뀌면 여기도 같이 바뀐다는 소리고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그래서 뭐죠? 이름이 시나리오 1은 이름이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를 입력하고 변경셀은 이 두 개가 되겠죠. 마진율과 할인율 A13부터 B13 붙어있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긁어서 A13, B13을 이렇게 연속으로 긁어서 두 개 이상의 변경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제 쉼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셀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붙어 있으니까 쭉 긁어주면 되겠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각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달라고 나오겠죠.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이익 증가 시나리오는 마진율이 얼마? 45%가 되는 거고 할인율이 3%가 되는 거죠. 마진율 45%, 할인율 3%로 각각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제 이로써 뭐가 된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이익 증가 시나리오가 등록이 된 거고요. 그 추가 또 눌러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등록하면 되겠는데, 시나리오 2, 즉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익 감소죠. 이익 감소, 이익 감소이고, 변경셀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등록했던 변경셀이 그대로 잡혀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죠. 다시 잡아도 되고 이대로 그냥 놓고 그냥 가도 되고, 확인 눌러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나오죠? 이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데, 얼마로 변경해 볼 거냐? 마진율은 얼마예요? 마진율은 25%고 할인율은 8%예요. 각각 마진율 25% 입력하고 할인율 8% 입력하고 이렇게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로써 시나리오 두 개가 모두 등록되었죠. 이렇게 하고 이 두 개의 시나리오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뭘 해주셔야 될까요? 여기서 요약 점점점을 눌러주는 거죠. 눌러서 보고서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고 결과셀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E템부터 F템까지 두 개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역시 붙어 있으니까 그냥 쭉 연속으로 긁어주면 되겠고, 그죠? 이 두 개 셀의 내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겠다, 분석하여 보겠다, 그 얘기죠. 결과셀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현재 값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익 증가가 되었을 때, 즉 마진율과 할인율이 이렇게 변동되었을 때, 또 이익 감소가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변동되었을 때 판매 금액 합계하고 이익 금액 합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준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정의했던 이름들, 이 이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뭘까요? 바로 요거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요 내용이죠. 마지막에 있는 여기 끝부분에 있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 시트에 어디?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그러니까 바로 앞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마다 다르니까 문제를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 요약보고서 시트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바로 앞에 위치 시켜주는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위치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156쪽이 되겠고요.
156쪽이 되겠고, 워크 시트는 시나리오 3번 시트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13 시나리오 문서에서 시나리오 3번을 같이 보시죠. 자, 출제용 3번을 보면은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 A 14셀과 강사료 B 14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익합계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A 14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로 정의하고, B 14셀의 이름은 강사료로 정의하고, H 10셀의 이름은 이익합계로 각각 정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시나리오 3번 시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가 이렇게 입력돼 있죠. 이 내용들이 변동이 된다면 이제 H10셀에 있는 이익합계도 변동이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과목당 수강료가 10% 인상된다면 이건 얼마예요? 10%가 인상된 금액은 44,000원, 거의 10% 인상된 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과목당 수강료가 44,000원으로 인상된다면, 그리고 강사료가 99만으로 인상이 된다면, 이렇게 변동이 될 거란 얘기죠. 지금 아까 처음에 과목당 수강료가 4만원이었을 때, 강사료가 90만원이었을 때랑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면 여기도 바뀐다는 소리죠. 그죠? 자, 과목당 수강료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강사료 같이 이제 4만원과 90만원으로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지금. 요 관계인데 요거를 갖다가 과목당 수강료가 강사료가 10%씩 인상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가 각각 20%씩 인상되었을 때, 요 이익합계가 H10셀에 있는 이익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분석해 보자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 먼저 해봅시다. 한번. 일단 A 14셀을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보니까 새 이름에 이제 이름에 과목당 수강료라고 입력돼 있죠. 마침 나는 요 셀 갖다가 과목당 수강료로 정의할 거야. 그럼 이대로 그대로 놓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야? 이제 강사료 여기도 이제 B 14셀 찍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사료로 정의를 하는 거죠. 강사료로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돼 있죠. 그러니까 마침내 강사료로 이렇게 정의할 거라면 이대로 놓고 확인 눌러주면은 정의가 된 거죠. 두 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H10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 친구는 뭘로 정의해주면 될까요? 이익합계로 정의해 주신다는 거죠. 이익합계로 정의하고 이름을 이익합계로 정의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가셔가지고 가셔서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눌러서 제시된 내용에 맞게 시나리오를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이 되겠죠. 10% 인상 10% 인상으로 입력하고 변경셀은 어디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가 되는 거죠. 두 개 셀의 내용을 변경시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변경셀 이렇게 두 개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목당 수강료하고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씩 인상된 값
이제 4만원에서 10% 인상된 금액은 얼마야? 44,000원이죠. 44,000. 그게 강사료는 99만이 되는 거죠. 99만. 90만원에서 10% 인상된 금액은 99만.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10% 인상 시나리오.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를 또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요? 20% 인상이죠. 그 변경셀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여기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잡았던 변경셀이 그대로 잡혀있죠. 요 그대로 놓고 가셔도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은 네. 자, 마찬가지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데 그 값이 이제 20% 인상된 금액은 얼마예요? 4,000원이 또 한 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10% 인상된 금액이 4,000원 플러스가 되고 44,000원이었고 거기서 20%니까 4,000원이 또 인상되는 거죠. 그래서 48,000원. 그 강사료는요? 강사료는 20%니까 9만원이 또 인상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99에다가 9 더하면 얼마요? 108. 그쵸? 108만원. 맞나요? 강사료는 108만원이 되는 거죠. 20% 인상된 금액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과목당 수강용 강사료를 이렇게 20%씩 인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은 이제 되겠고, 이로써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등록이 되었죠. 그리고 요약 점점점 들어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시트 요약 점점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으로 선택하고, 그죠? 그리고 결과수는 어디가 되는 거죠? H10셀이 되는 거죠. 여긴 잡아놨죠. 이번에는 이제 H10셀을 잘 잡아놨어요. 요대로 놓고 그냥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다시 이제 H10셀을 다시 잡으셔도 상관없겠죠. H10셀에 있는 내용이 얼마로 변경할 것인지를 보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3번 시트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 3번 시트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아까랑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갖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 두 문제는 이제 바로 앞에 위치시켜 달라고 되어 있는 거였고, 지금은 뭐야? 시나리오 3 시트의 바로 어디다가? 뒤에다가, 즉 오른쪽에다 위치를 시켜달라는 거죠. 이거는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그냥 요약 시나리오 요약 3번 시트가 나왔죠. 이게 요 시나리오 3번 시트의 그 왼쪽에 나온 상태예요. 이걸 갖다가 시트 탭을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시나리오 3번 시트의 오른쪽에다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고 제시한 위치에 맞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의 위치를 확인해서 내용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어주는 예제 3개 예제를 다 해본 거죠.